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 요일을 바꿨죠. 저희가 목요일 격주로 만나다가 이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11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에 하니까 수요일 라방, 수라방이기도 하고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에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또 수요일 매주 인사드리게 될 이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입장 잘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시청하려고 입장하고 계신데 와, 벌써 100분 넘게 지금 입장하셨는데요. 많이 요즘 힘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요즘에 저희는 원래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라서 그렇게 변한 건 없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도 걱정이 많고 오늘 저도 마스크 네. 샀어요. 네. 저희도 원래 마스크를 하고 그러게요. 방송을 해야 돼 너무 그쵸, 가깝잖아요.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나 했는데 또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소독을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소독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혹시 원희 선생님이 걸리시면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쵸. 제가 네, 개인 저희가- 위생에 철저히 하게. 네. 어쨌든 반갑고 오늘 이렇게 힘든 시기에 방송 보시는 분들 요즘에 안 그래도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네, 많으시잖아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더 아이들이랑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방송에서 한 가지씩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라방의 시즌2가 오늘 첫 방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인사드릴 건데요. 저희가 매주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한 내용 알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달 한 번씩 소장님을 모셔서 클래식 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클래식한 교구들 다 소개를 할 건데 특히 초등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구들을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수학 교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이 클래식 교구를 이제 소장님을 모셔서 이제 하게 된 이유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소장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클래식 교구 진행해 주실 거잖아요. 네. 이 클래식 교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이죠. 네. 예정인데 이제 뭐 하다 보면 일은 틀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열심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네. 초등 그 필수 교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그렇죠. 다룰 때까지 개념 교구, 필수 교구.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할 생각이고 아마 그러면서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교구들 또 저희가 만든 교구들 저희가 또 만들 교구들 이런 것도 많이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심 가지고 보시고 특히 집에 교구가 있는데 잘 활용을 못 하신다. 맞아요. 아니면 기존에 또 C2M에도 교구를 샀는데 조금 활용을 잘 못 하신다. 그렇죠. 아니면 플라토든지 이런 책을 사셨는데 네. 좀 어떤 교구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기대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한 교구들은 제가 예전에 저희가 올해 만났잖아요. 네. 근데 클래식한 교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미없다고 소장님은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죠. 사실은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런 클래식한 교구들에서 사실은 변형되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 이 클래식 교구를 알면 확실히 교구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저만 몰랐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7교라고 하면은 소장님은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네. 좀 변형을 계속 주셨었죠. 예,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책도 많이 쓰고 교구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처음부터는 이제 대표님이랑 그 한은조 대표님하고 제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7교 이런 건 너무 오래됐고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지 않나? 좀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바뀌고는 있어요. 바뀌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왜 이렇게 7교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특히 제가 플라토를 쓰면서 좀 요즘 플라토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플라토 얘기를 제가 뜬금없이 꺼낸 것 같지만 어쨌든 네. 플라토 쓰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책을 만들어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교구들이 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재발견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정 교구들을 더 현대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 요즘의 고민이라서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좀 알려드리고 같이 나누고 싶고 한 게 제 이 방송 출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도 지금 입장해주고 계신 우리 엄마표 선생님들께서 안 그래도 교구가 넘쳐나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클래식 교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쌤들도 그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는 이런 클래식한 교구들이 변형이 많이 됐어요. 화려해지고 뭔가 룰도 바뀌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 클래식 교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이제 중요한지 한번 소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교구를 몇 년 만들어 보니까 막 이게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좀 민감하긴 해요. 저도 매년 외국에 박람회도 보러 가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상해를 갔었고 올해는 연초에 독일을 갔다 왔죠. 네. 그 전에 또 그 홍콩도 갔다 홍콩? 왔었고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수학교육에서 교구를 많이 쓰는데 그 유럽에 비하면 저희는 좀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럼 유럽 쪽은 굉장히 교구를 많이 쓰는 나라고 워낙 교육도 전통이 오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데서 쓰는 그 일종의 그 교구의 트렌드 이걸 이제 교구나 교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몇 년째 가다 보니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처음에는 매년마다 이렇게 뭐 그 해마다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석 교구가 갑자기 확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는 퍼즐 교구가 유행했을 때도 네. 있고 아니면 갑자기 두두두두두 날아다니는 이렇게 막 드론이라든지 이런 원격 조정이 유행을 했을 때도 있고 요즘에 대세는 가보면 무슨 AI 이런 쪽이에요. AI 그다음 코딩 이런 네,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그런 식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형식은 바뀌는데 내용물은 그대로예요. 결국에는 7교로 그렇죠. 하는 거죠. 7교가 우리가 자석으로 한 7교도 있었고 날아다니는 7교도 있고 반응이 있는 7교도 있고 AI 속에 7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뭐냐면은 이 트렌드에 따라서 형식은 바뀌는데 그 내부에 있는 컨텐츠는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수백 년 된 컨텐츠들이 그만큼 되게 높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걸 대체할 만한 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박람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생각이냐면은 클래식 교구가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예전에 그 교구가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그냥 우리 그 7교도 그런 책 기억나시죠? 예전에 문제적 남자 이런 데 보면 7교회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막 고리타분한 책에 이렇게 문제가 들어있고 근데 그 형태를 아이들은 현재 좋아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현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요걸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고 집중해서 하게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좀 더 하면은 충분히 더 이제 효과적인 교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딱 7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7교 교구는 준비를 해보았는데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플라토 주머니를 다 거의 다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거의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플라토는 거의 다 많이 하고 계신지라 플라토 주머니를 갖고 계신데 그 안에 이런 필수 교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제 7교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이건 7교라고 하는데 7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7교란 무엇인가? 뭐 7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7개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7교고요. 네. 이 정사각형 모양을 갖다가 7개 그 도형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이걸로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뭐 사물이라든지 이런 재밌는 모양을 만드는 퍼즐이에요. 네. 실제 유래된 거는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설이 있는데 그래도 중국 쪽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할 때 당시에는 당이란 말을 써서 당이었으니까, 뭐 탱그름이라 부른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7교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하나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각을 갖다가 막 꺼내가지고 이 모양을 관찰하고 이걸 막 돌리고 뒤집고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조작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력이 필요하고 공간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떤 나라에서도 이 7교를 그 교과 과정에 많이 집어넣어요. 교과 과정에 많이 집어넣고 또 우리가 어른이 돼서 보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재교육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사고력 문제를 출제하기도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지능검사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7교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다, 네.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교구겠죠. 그렇죠. 뭐 네. 각도, 네, 길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넓이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어떤 내용들을 다뤄줄 거냐면
초중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필수 교구들을 알려드릴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교과서에서 과연 7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네.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교과서를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2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교과서를 준비했거든요. 잘 보이죠? 예, 예. 네. 자, 네, 그러면은. 잘 보이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즘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미취학 아동을 가지고 데리고 계신 네. 분들은 이렇게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교과서 굉장히 크죠. 크고 두껍고. 근데 어쨌든 이 교과서에 그 7교는 옛날부터 쭉 있어 왔는데 최근 교육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실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형 영역에서 그 사용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7교가 등장하는 2학년 1학기예요. 2학년 1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도형 파트입니다. 여러 가지 도형. 네. 여기 보시면 이 단원은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을 처음 배우는 그렇죠. 단계죠. 1학년 때는 입체를 배우고 2학년 때 평면을 배우고 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사각형을 만들다가 이렇게 딱 7교가 등장을 하죠. 7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여기 7교를 등장을 하면은 여기서 7교에서 뭘 하냐면은 7교를 가지고 이 중에서 삼각형이고 사각형인 조각을 각각 찾아서 번호를 써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그죠? 네. 여기 보면 7교는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인 애들이랑 사각형인 사각형.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삼각형, 사각형표도 이용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이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두 조각을 모두 이용하여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이 두 개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번호를 주죠. 그래서 그쵸. 번호를 보고 찾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삼각형 만드실 수 있나요, 원생? 됩니다. 저는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네. 이렇게 방금 되겠죠. 살짝 좀 이상했던 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삼각형이죠. 사각형 안 만들어 보세요. 사각형 됩니다. 사각형도 가장 긴 변끼리 꼭 만나게 이렇게 이어붙이면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평행사변형인 그렇죠. 사각형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것도 사각형이네, 이렇게 해도 사각형이네, 이런 걸 갖다 7개 조각을 통해서 해보는 거고요. 또 세 조각을 통해서도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어 보자고 하죠. 이렇게 세 조각이에요. 세 네. 조각. 세 조각은 이제 원인생님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되죠. 네. 이렇게 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해도 사각형이 되고, 네. 이렇게 해도 사각형이 그렇죠. 되고, 이렇게 해도 사각형이 되고. 그렇죠. 굉장히 잘하죠, 저는. 네. 전문가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7교를 통해 가지고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데 참 활용을 합니다, 2학년에서.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7교 퍼즐이 나오죠. 네. 이 페이지가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죠? 이게 나무 모양, 네. 요건 토끼 토끼, 모양, 요건 집 모양, 뭐 이렇게 만들어보는 네. 퍼즐들을 해보는데 이거는 7조각을 다 쓰게 지금 하고 있네요. 네, 7점을 다 쓰게 하고 있고 또 난이도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구분이 다 돼요. 네, 구분이 다 돼 있으니까 똑같이 네. 하면 되는데 실제로 7개월을 다루어 보지 않은 아이들은 이것조차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세 개의 삼각형 있죠? 네. 이 세 개의 삼각형이 사실은 닮은 도형이에요. 맞아요. 닮은 도형인데 네. 크기만 다른 거예요. 크기만. 그러니까 여기 이 토끼 귀에 들어가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간 건가, 큰 건가, 작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유아 단계에서 많이 안 다뤄본 친구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다뤄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학년 1학기에서 이렇게 한번 다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학년 2학기에 다시 나오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무려 이제 2년의 텀이 있었죠. 네. 2년 동안 과연 우리는 이제 얼마나 다른 부분을 다른지 볼게요. 네. 4학년 2학기 4단원 사각형은요.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마름모. 이런 거 배운 단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사각형 배운 단원이라서 네. 그걸 이렇게 7개로 가지고 하는 활동이 마지막에 탐구수학이라는 단원의 코너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이 활동인데 7교판 조각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을 만들어 보고 몇 조각으로 만들었는지 써봅시다. 자, 7교판 조각이 있고 요걸로 사다리꼴을 만들래요. 근데 2학년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네. 어떤 모양을 만들라는 그림으로서의 지시가 없죠. 네. 그냥 너가 사다리꼴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걸로 자유롭게 사다리꼴을 만들어봐. 몇 조각을 사용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다 써도 되고 예. 골라도 되고 그래서 조각수만 써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선택권을 주는 선택권을 주는 대신에 뭐를 꼭 알아야 되냐면은 이 사다리꼴에 대한 그렇죠. 이 개념들. 개념. 네. 이걸 모르면 알 수 없게. 그러면서 한 번씩 만들어 보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다리꼴 만드는데 저라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모양인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겠죠. 두 개로 만든 사다리꼴 이런 모양이에요. 그다음 만약에 자기가 사다리꼴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도 사다리꼴이죠.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다리꼴에 이걸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각형의 포함관계 네.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걸 의도한 활동들이 이제 교과서 4학년에 나오는 7교 활동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도형, 특히 도형의 원리를 가르칠 때, 도형 개념을 가르칠 때 7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7교가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쓴 플라토 있죠. 아, 그쵸. 플라토에도 네네. 그쵸. 거의 이 B2는 거의 절반은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플라토 이제 B2 2학년 과정에서는 네. 제가 이제 그 7교를 적극적으로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주차를 보면 7교판 나오죠. 7교판. 7교판에서 그랬고 7교판은 보시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7교판은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게 7교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네. 할 수 있게 해놨고 네. 만약에 이걸로도 조금 7교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면은 저희가 이제 플라토 주머니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이게 플라토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걸로 이제 하면 되고 4단원에도 이렇게 했는데 4단원에서 나오는 이 난이도를 보면요. 실제 교과에서 나오는 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일대 조각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거.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모논을 줘가지고 조각의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줬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학습지의 성격상 아이가 혼자 풀고 혼자 채점을 해야 되니까 이 조각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오답과 정답을 이제 체크하기 편하다고 생각했고 또 저는 도형 사이의 위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보통의 7교 문제에서는 도형을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어떤 조각 간의 간격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크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습적으로 좀 더 보강하고자 해서 이렇게 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플라토에 들어있는 7교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교과보다는 조금 더 낮은 난이도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학습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꼭 7교를 그냥 7교만 해보시지 말고 플라토가 있으신 분은 이걸 푸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도 플라토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7교를 잘 이해하고 있고 공감각을 7교로 잘 키웠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플라토 교재 보면서 좋았던 게 네. 이렇게 위치를 아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크기도 비교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크기 비교가 아이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수업할 때도 아주 좋았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플라토가 잘 나가는 거겠죠? 아니 근데 되게 인기가 많다고 저도 들어서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책이 잘 낼지도 네, 몰랐어요. 아, 너무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이게 플라토 관심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일단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네. 교과나 아니면은 다른 사고력 수학에도 꼭 7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7교를 가지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7교를 잘 활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깝고 7교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활동들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교구를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고민 결과도 좀 알려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또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있었는데 우선 7교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 교과서에 뒷부분에 이렇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 종이로 된 이건, 네. 종이로 된 거예요. 종이로 된 건데. 이것도 예.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 코팅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여기 뜯어 쓸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보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좋은 교구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7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7교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 그쵸. 1,000원짜리에서부터 비교적 높은 금액대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브랜드나 금액은 별로 저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일단은 그 7교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중복해서 여러 개를 구매를 하실 만큼 뭐 이게 굉장히 뭐 필수교긴 하지만 네, 하나를 잘 개념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있어요. 네. 아무래도 7교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표로 그냥 혼자서 준비하게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네. 이러면은 그거에 맞는 또 교구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마지막에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이 얘기해 주셨던 게 저는 되게 이제 인상이 깊었는데요. 7교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요거를 저희가 찬찬히 지금 한번 짚어볼까 봐요. 이 7교라고 하는 게 다각형의 원리를 탐구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형의 분할과 조합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도형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대칭성도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이 아니라 점대칭 도형이죠. 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얘는 이제 선대칭 도형이고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각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잘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각도 부분은 사실 이 그 칠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도형들이 전부 다 45도와 90도와 135도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이거 45, 45, 90도, 135도는 여기서 나오죠. 네. 여기서. 네. 그래서 일종의 그 45도의 배수인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칠교로 만들 수 있는 모양들은 전부 다 어떤 부분이든 다 이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칠교의 이제 숨겨진 어떤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조각들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네. 여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두 개를 이렇게 붙인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붙인 거고 또 못 붙인대. 이렇게 붙이고 얘는 이게 이제 네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걸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긴 하세요. 네. 그리고 넓이에 대한 비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넓이 위도 알 수 있고.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칠교 교구가 없더라도 인터넷으로 그림을 다운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두꺼운 종이로 다운받아서 오려서 탐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그 같거든요. 칠교를 만들어 보는 활동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하고 그 엄마도 아이도 따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좀 자신 없으시면은 칠교 만들기 또는 이제 구글에서 영어로 메이킹 탱그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네네네. 그 활동지가 통째로 그냥 있어요. 맞아요.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아 만들다 보면 이게 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 그렇죠. 왜 정사각형이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저희 아까 질문에 또 몇 분이 가베와 다른 점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 칠가베에서는 조금 이렇게 평면 도형 파트니까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딱 가베랑 딱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기본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가장 기본 구성이 되는 모양을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넣어주는 형태의 교구라서 칠교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퍼즐이잖아요. 네. 근데 가베는 목적 자체가 퍼즐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런 기본 구성이 되는 이런 조각들을 최대한 아이들이 익숙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구성해 보는 게 목적인 그렇죠. 교구고요. 창의력.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 감각, 그 다음에 어떤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는 좀 타겟형 교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가베는 좀 더 종합 발달 이렇게 아이들의 종합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거고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질문에서 마름모와 평행사변형을 좀 알기 쉽게 구분해달라고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 교과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개념을 알려드리면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건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제가 또 그걸 물어보실 줄은 몰랐어요. 네. 갑자기 당황했어요. 근데 이거를 엄마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아이들 지도할 때 훨씬 좋으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초등에서는 그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사각형에 대한 정의를 네. 굉장히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 사다리꼴은 뭐냐면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다리꼴. 그렇죠. 얘는 두 쌍 있으니까 사다리꼴. 이런 것들은 다 사다리꼴이에요. 네. 근데 이 중에서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는 경우, 네. 두 쌍. 우리가 이제 변이 네 개가 있으니까 두 쌍이 다 평행한 건 평행사변형이라고요. 그럼 얘도 그렇죠.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정의 자체가 그 마주보는 변의 평행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름모는 마름모. 약간 범주가 다르죠. 그렇죠. 이 비교하는 게 다른 게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름모이기도 그렇죠. 하죠. 마름모죠. 네. 이것도 마름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모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름모인데 마름모는 직접 이렇게 저희가 그려보고 증명될 수 있지만 모든 마름모는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평행사변형 중에 특수하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걸 마름모라고 지칭한다고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또 마름모 중에서 네 각의 크기도 같은 거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낯선 모양은 흔히 이제 이런 모양만 사각형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네.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할 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엄마분들은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네, 예,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제 교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과 수업할 때 좀 자주 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른들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하면 좀 좋은 활동이 이렇게 조각들이 변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변과 변의 길이가 꼭 맞게 이렇게
이어붙이는 그런 활동들을 저는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아이 혼자서 한번 하게 하셔도 좋고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조각을 아이가 먼저 골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엄마가 골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아이가 되어서 한번 어느 변이든 상관없는데 한 조각을 골라서 변과 변이 꼭 만나게 이어붙이실 거예요. 그럼 요걸 한번 해볼까요? 네. 요렇게 하면 되나요? 예, 이런 방법도 그렇죠.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다시 엄마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또 변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골라서 꼭 맞게. 단, 이미 놓여있는 조각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다 하셔도 되고, 바로 직전에 놓여있는 조각으로 붙이자라고 저는 오늘 약속을 할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네. 요렇게 이을 네,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네. 또 다음 사람이 자신의 차례가 되면 이와 같이 이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어붙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면 실패. 아. 그냥 재미있게, 그냥 재미있는, 뭐 실패했다 해서 그런 뭐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성공하면 이어붙이면 성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실패했네요. 큰 제가. 거, 네, 실패했네, 저희는. 네. 네. 큰 거부터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겠죠. 네. 갑자기 기분이 급 안 좋아요. 네, 그러면. 네, 이런 건 게임식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사실은 전 이걸 좀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랑 그래서, 같이? 네. 네. 그래서 이긴 사람을 맞춰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할 줄 알고 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부터 생각하실 것 나와야 되지? 같았어요. 네. 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만나는 아이와 그리고 또 이제 활동이 익숙한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유아 단계와 또 초저와 초중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좀 구분하여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7교가 몇 살부터 다뤄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7교 같은 조각은 제 생각에는 한 3세, 4세부터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럼요. 네. 네. 아주 낮은 단계부터 해도 되고. 구강기를 지나면 돼요. 네, 애들 이거 입에 네, 넣지만 않으면 돼요. 넣으니까. 넣지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런 조각들, 이런 모양들이 익숙해지게 막 만지게 놀면 하면 되는데, 우리가 7교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단계별로 알려드린 이유가 7교 하면 사람들이 다 7교로 모양 맞추기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이에 맞지 않게 어떤 애들한테는 그게 너무 쉬울 수 있고, 네. 어떤 애들은 너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안겨주고 아이가 별로 흥미 없으니까 7교를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네. 7교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훌륭한데, 그래서 아이의 수준이나 어떤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저는 7교도 다양하게 이렇게 단계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요즘엔 제가 또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유아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이제 변 이어 붙이기 이런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7교에 있는 모양들, 그 다음에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이런 게임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7교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유아 단계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물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그림 사이에 그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네. 어른들은 딱 그냥 예를 들면 새 하면 새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두루뭉실하게 만들고도 새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 아이가 구체적이게 무조건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네. 아이가 상상하는 걸 긍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엄마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 어떤 자기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걸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필요해요. 뭐 좋아요. 제가 한번 아주 해볼게요. 좋은 활동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아이가 돼가지고 제가 아이는 아니지만 네. 아이처럼 돌아가서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는 저의 능력이죠. 네. 어쨌든. 새 같네요. 새인가요?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는 날개요. 보통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만들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알 수 없는 모양을 근데 만들어요. 엄마는 알 수 있어요. 아이의 관심사를 알기 때문에. 그쵸. 예, 좀 맞출 수 그러면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나 새 만들었어. 네. 이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아니면 있고. 엄마가 틀려도 재밌어요. 엄마가 틀리다 엄마 아니 나 이거 새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거 비행기인데 비행기에서 날개가 밑에 있는 거야. 네, 네, 네.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7교를 이렇게 모양 맞추기로 배우면은 7교는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교구야.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그럼 그 모양을 만들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험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나중에. 네. 나중에 7교를 퍼즐을 대할 때 하면 되고 네. 처음에는 어떤 인상을 줘야 되냐면요.
7교로 무궁무진한 세상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네. 내가 뭘 만들어도 이거는 내가 생각한 모양이 되고 네. 내가 상상한 모양이 되고 또 나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엄마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선행을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인 뭔가를 만들게 하지는 마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구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꼭 답이 있는 뭔가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곧 도형이고 모양이다. 네. 그리고 그런 게 그렇게 어렵고 불쾌한 기억이 아니었어. 라는 걸 심어주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플라토도 마찬가지였던 게 플라토도 결국 뭐예요? 도형을 쉽게 다가가기가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두려움을 잊게 하는 게 교구든 교재든 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붙이고 아니면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새라고 아예 생각하고 만들어 볼게.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럼 점점 그렇죠. 구체와 상상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고 네. 넓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다가 맞아요.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인 그 퍼즐 활동을 하게 되죠. 이제 뭔가를 좀 보고 따라 만드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아 단계에서 하는 그 이 7교 퍼즐 활동을 네. 이렇게 4단계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게 이렇게 해도 보이려나? 아니면 지금 조금 한 번 더 네, 가까이 네, 보실 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유아기 하면 딱 좋은 활동을 한눈에 지금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이 네 개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고 다 다른 모양으로 하시면 돼요. 네. 자, 이걸 이제 이게 딱 보기에 무슨 모양 같나요? 일단 집이죠. 그렇죠. 제가 요즘 아까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또 제가 집에 좀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에 이제 청약도 많이 청약에 넣거든요. 실패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많이 집어넣고요. 네. 내 채를 보유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네 개의 집이 확연하게 또 구별이 될 거예요. 네. 자, 이 단계는 이렇게 1, 2, 3, 4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색깔을 맞추진 않았는데, 색깔과 크기를 맞추진 않았는데, 여기 있는 이 조각, 저는 이제 C2N 키즈에 있는 요걸 이제 제가 아, 네. 요건 좀 두께가 있는 거죠? 예, 예. 요걸 이제 사이즈를 제가 이걸로 맞춘 거라서 아, 네. 그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 놓을 자리랑 색깔을 다 지정해줘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요거 이거구나. 그다음에 요거 이거네. 그다음에 요거 이거네. 근데 여기서도 벌써 한번 막히죠. 네. 이걸 어떻게 놔야 이렇게 되지? 모르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해요. 네. 저는 실패했죠. 자,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거 놓고. 네. 자,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즉, 같은 우리가 사이즈. 같은 구분되어 사이즈에 있고. 심지어는 같은 색깔도 똑같이 주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이 칠교 색깔을 쓰면은 색깔에 맞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놓는데도 아까 뭐 고민한 거 보셨죠? 이걸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되지? 네. 이런 고민이 있는 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네.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색깔을 빼고 테두리만 넣었어요. 이 두 개가 난이도가 차이가 안 나지 않나 하는데 실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칠교를 줬을 때는 여기서 이걸 줄 때도 굉장히 어려워요. 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삼각형 모양도 이미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죠. 네. 이게 작은 건지 중간 건지 큰 건지. 그래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도 상당히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제가 놓으시네요. 지금 한번 보고 만들어 봤는데 네, 네. 이렇게 올려서 만드는 것보다 또 이렇게 따로 만드는 걸 아이들 조금 더 어려워하거든요. 확실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활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4단계죠. 4단계. 네. 이 4단계가 결국에는 7교 퍼즐, 일반적인 7교 퍼즐이잖아요. 이전에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단계를 올려서 여러 가지 퍼즐을 접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네. 여기서 일로 바로 가려면 갑자기 허거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야?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 네. 그림자인가?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 단서가 주어진 그림들, 퍼즐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미리 이제 자리가 잡혀 있네 이렇게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얘를 갖다가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얘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유아가 이 7교를 받아들이는 어떤 속도에 맞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저는 일부러 유아 단계에서 주는 이렇게 활동지는 뭐 최소한이긴 한데 가능하면 집에서 가지고 있는 7교 교구와 동일한 사이즈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뭐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이 카드인 요걸 보고 이것보다 이게 축소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보고 그림을 만드는 거랑 네. 여기에다 직접 놔보면서 그림을 만드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이게 놔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초등에서는 이건 놔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확대된 모양을 상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건 저는 초등 저학년에서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유아 단계에서는 최초에는 일단은 네. 아까 상상력의 단계에서 구체의 단계로 넘어왔을 네. 때 이 교구 크기와 실제 활동지의 크기가 동일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즉 실사이즈의 활동지가 한 번쯤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아의 칠교 활동의 핵심적인 근데 부분이에요. 초저라도 저는 칠교를 처음 한다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한번 넘어가더라도. 이걸 한번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거죠. 뭐든지. 칠교를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불쾌한 기구로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오늘 칠교 문제 다 폭발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 대면서 맞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렇게 가장 마지막 단계를 줘버렸대요. 아이에게. 근데 이 단계야. 아이가 잘하면은 상관없어요. 아이가 잘하고 흥미 있어 하면 이것도 네. 충분히 좋고, 또 어떤 좀 특히 경쟁심이 강하고 이렇게 성취도에 욕심 있는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너무 쉬운 걸 좀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도안이랑 교구 문의하셨는데요. 이건 이제 따로 소장님이 제작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칠교를 사용했고요. 칠교는 뭐 가정에 갖고 계신 교구도 다 상관없으시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두꺼운 종이에 출력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도 상관없으시고요. 네. 그리고 유아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유아는 그다음에 얘기했고. 초. 자, 그 다음 초등 저학년으로 넘어가면은. 네. 초등 저학년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걸 하는 단계예요, 이제는. 우리가. 잠시만요. 도안 얘기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네. 제가 소장님이 제작해주신 도안은 제가 받아서 도치만 카페랑 필젠 카페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필젠 카페에 지금 칠교 활동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칠교라고 검색하시면 활동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대로 도치만 카페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초장. 예, 초저에서는 일단 그 아까랑 다르게 이제 실 사이즈가 아닌 모양을 이제 만들어 보는 본격적인 칠교 퍼즐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보고는 이 모양, 이거는 이제 답이 다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어떤 그림자, 이런 모양을 보고는 실제 이거랑 똑같이 이걸로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되게 어렵죠. 요거는 그렇죠. 딱 봐도. 네. 이게 머리란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큰 게 머리고. 그 다음에 올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느낌이 왔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이랄까요? 이 부분이 왠지 음. 뭐 이렇게 이 느낌이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왠지 여기에 뭔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요 느낌도 좀 왔어요. 그래요? 네. 예. 점점 뭔가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다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왠지 이 느낌도 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거 이제 2개가 남았네요. 뭔가 좀 많이 남았네요. 그런가요? 예. 이게 이제 되게 쉬운 것 같죠? 한번 어머니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여기 답이 있으니까 뒤에. 답 안 보고 싶어요. 그래요?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시죠? 네,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쨌든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이게 크기만 달라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안에 테두리도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제 칠교 퍼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칠교 퍼즐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칠교 퍼즐들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재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몇 번 하다 보면 지겹고, 근데 실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칠교 퍼즐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진짜 수천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 수천 가지를 다 활용할 수는 없더라도 아이들이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공감 감각이 발달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게 할 수 있는가가 사실 초등 저학년에서 활동의 관건입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요거는 이제 약간 뭐 저만 생각하는 거니까 너무 따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카드와 이 카드의 사이즈가 좀 다르죠. 이 카드는 저희 폴리탄이라는 제품에 있는 카드 사이즈예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신용카드 사이즈죠. 그렇죠. 신용카드 이렇게. 사이즈. 그 아이들은 이렇게 신용카드 사이즈에 별 감흥을 못 느끼죠. 오히려 아이들은 약간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사이즈가 약간 요런 사이즈예요. 요런 사이즈. 요 사이즈가 제가 좀 엄밀히 얘기하자면 화투 사이즈랑 좀 비슷하죠. 화투 사이즈. 화투 사이즈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이들 손에 한 손에 잡기는 편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 가져가서 자기가 모은 전리품들을 막 가지고 보기는 되게 좋죠. 즉 제가 전리품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아이들은 어쨌든 자기가 맞춘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전리품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카드에다가 지금 제가 작은 카드로 만들었는데 이 카드의 의미 부여를 좀 더 하시면은 아이들은 똑같은 퍼즐을 푼다 그래도 훨씬 더 재밌어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조카나 이렇게 애들한테 해보면은 그게 훨씬 강해요. 이상하게 이렇게 조그만 카드로 주고 여기 카드의 의미 부여를 좀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탈 것이에요. 얘 배 모양이죠. 얘는 뭐죠? 여우 같아요. 여우죠. 여우고 얘는 동물이에요. 동물. 얘는 사람 사람. 같죠? 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얘는 사람 카드고 동물 카드고 탈 것 카드야. 근데 예를 들면 네가 막 이렇게 이 수백 장의 이런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중에 탈 것 카드를 서로 다른 걸 7장을 모으잖아? 그럼 엄마가 선물을 줄게. 아니면은
뭐 추가 점수를 줄게요. 소장각인데요. 이거 좀 그렇죠. 갖고 싶어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칠교 하나를 만들 때도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만드는 게 뭔지. 내가 이게 만약에 7번째 동물 모양을 드디어 찾아서 만든다면은 얼마나 집중해서 만들까요?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하는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는 효율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건데 요즘에 제가 칠교 교구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교구에서는 이 카드를 조금 더 아이들이 갖고 싶게 그 다음에 컬렉션으로서 좀 더 가지고 싶고 네. 여러 개를 가졌을 때 뭔가 부가적인 보너스가 있고 이런 요소를 좀 더 주면은 아이들이 이 저학년 때 하는 이 퍼즐 활동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런 카드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만들게 돼요. 실제 저희 조카가 네. 이런 얘기가 좀 웃기지만 어른들이 하도 하투를 그 옆에서 많이 치다 보니까 자기도 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아이를 하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투를 만들었어요. 아, 직접? 그림을. 네. 그리고 다 코팅까지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모부 보고 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같이 치진 않았지만 잘 만들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 동기부여가 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똑같은 학습이라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화투도 그렇잖아요. 화투도. 아니 그냥 왜 광이 있는 거 5개를 모으면 점수가 많은 거죠? 그냥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냥 그거 많이 모으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긴 거 5개 모으면 보너스 점수를 더 주네? 이 요소가 재밌는 겁니다. 네. 그거에 있어서 게임에 열을 올리게 하는 거는 아이도 어른도 똑같아요. 화투를 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화투 크기 카드 어디서 구하냐고 하셨는데 이건 소장님이 만드신 제가 거예요. 좀 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려서 이렇게 좀 도톰하게 풀러 붙였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네. 디자인이 이렇게 허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충 제가 잘 만든 오린다고 거라서. 오렸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그 동기부여 요소를 만약에 엄마와 아이가 직접 이런 문제 카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죠. 아이가 공작도 좋아하고 이러면은 네. 그 다음에 이런 걸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칠교로 하나씩 만들면서 서로 가져가는 그런 게임을 해도 이 일반적인 칠교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 게임이 재밌을 것 되거든요. 같아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카드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저학년에서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막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 많이 해주고 계세요. 꼭 만들어 주실 거죠? 아, 요거요? 여러 아, 근데 이거 카드와 함께 있는. 근데 오늘 반응을 제가 보려고 가지고 온 아, 거라서. 네. 사이즈, 아, 네. 그래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애들한테 하트 크기가 뭐냐. 그리고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에 비하면 그림이 작죠.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니까 이건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초, 중 학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등, 이거 이제 이 나이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꼭 따르실 필요는 없고, 요런 순서로 가시면 된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초등, 중학년은 우리가 흔히 3, 4학년이라고 부르는 학년인데, 아까 4학년 교과서를 보셨지만, 이제 도형에 대한 개념이 폭발하는 그런 그렇죠. 시기예요. 이 시기에 도형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도형의 이동도 나오고 개념도 어려워지고 이제 뭔가 이런 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라서 요때 어떻게 보면은 그 도형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중학년 때 마지막으로 그 도형 교구를 좀 제대로 차분하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학년, 중학년 활동이고요. 그 고학년에서는 제가 4학년 2학기 책에 아까 나와 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고학년에서는 4학년 2학기 책에 나와 있던 문제가 이런 거였죠. 자, 요거였죠. 보이나요? 이쪽으로 좀 당겨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학년이나 중학년 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는 뭐를 만들라는 그림이 없어요. 아까 이 그림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그 그림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뜬금없이 조각의 수와 그 다음에 도형의 어떤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학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영재교육원 옛날에 문제 출제됐지만 7교 조각 5조각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봐라. 네. 이런 문제가 실제 출제됐어요. 그럼 그 문제가 딸랑 한 줄이지만 실제 7교를 다뤄보지 않은 애는 굉장히 어렵죠, 이거. 5개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7교 조각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활동을 주로 다뤄보시고 실제 그런 것들은 만에 이제 교과서라든지 심화 교과 교재라든지 아니면 사고력 수학이 꼭 나오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부가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도형 원리에 대한 활동이고 도형 원리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년이에요. 측정하면 이제 어떤 게 있죠? 측정하면은 주로
길이, 그 다음에 넓이, 네. 각도. 각도. 넓이와 각도를 3, 4학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면서 배우게 되는 식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7교로도 충분히 각도와 넓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각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7교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는지를 그 뾰족한 부분의 각도를 파악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각도의 합과 차를 배우고 각도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각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60도인 뭐 지붕, 삼각형으로 된 지붕이 있다. 네, 만들 그렇죠. 수 없는 거죠. 뭐 또 개념적으로 얘기해서 네. 아무리 우리가 7교를 많이 동원해도 정삼각형은 만들 수가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60도이기 때문에요. 네. 이건 다 45도와 135도와 90도를 아무리 다 곱해도 60도가 나오지 않죠. 지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겠지만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뭔가 진짜 좀 더 학습적이고 좀 더 교과 개념적이고 좀 더 사고력적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중학년이고요. 네. 그거 외에 또 이제 측정에서 넓이가 있죠, 넓이. 넓이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넓이는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알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건 좀 치울게요. 지우면은 자, 넓이는 요게 그냥 이거의 1배, 2배, 4배 이런 관계라는 것들은 이제 하시면서 많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7교 2개로 7교 7조각으로 만든 모양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모양들은 다 넓이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7교 조각 여러 개로 만든 모양이 있어요. 같은 일곱 조각으로 개. 만든 거죠. 네, 네. 넓이가 같은 거죠. 그쵸. 모양은 달라도. 그렇지. 모양은 달라도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든 이 모양을 만들든 이 모양의 넓이는 같은 거예요. 거죠. 왜 똑같은 조각을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그 항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존성? 이런 부분, 보존성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넓이에 대한 학습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활동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많이 여기저기서 네. 보여드리는 건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걸 보통 뭐라고 하죠? 패러독스. 그렇죠. 탱그램 패러독스. 탱그램 패러독스라고 우리가 저기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영어로 검색을 하세요. 그게 좀 나아요? 네, 한글로 하는 것보다 항상 7교는 외국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좀 더 좋은 자료, 무료 자료가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낫군요. 많이 많이죠. 네네. 탱그램 영어가 기억 안 나시면 당나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당나라, 탕그람 네.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리시면 되고 이게 탱그램 패러독스라고 하면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탱그램 패러독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세 개는 모두 다 7교로 만든 모양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7조각으로 다 만들었어요. 네. 근데 얘랑 얘는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이 구멍이 뚫려 있죠. 네. 얘랑 얘도 똑같아 보이는데 이 구멍이 뚫려 있죠. 네. 그러면 누구나 당연히 아니 이거 세 개가 어떻게 다 똑같이 7교로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탱그램 패러독스예요. 근데 얘를 뭐 이걸 지금 만들어 본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만든 모양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전부 다 7조각을 사용했어요. 7조각을 사용했고 뭔가 만드는 모양이 다 다르죠. 네. 그 실제로 보시면은 이걸 나중에 이제 그림을 크게 해서 재어 보시면은 이 높이가 다 조금씩 달라요. 이 높이가 예를 들면 얘는 더 길겠죠. 네. 이만큼이 빠진 만큼 여기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전체 넓이는 갖게 되는데 이 높이가 교묘하게 비슷해 보이는 새 모양을 착시네. 착시처럼 줘가지고 예, 일종의 패러독스를 만든 거예요. 네. 예,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좀 고급 활동인데 자 이거 세 개가 다 7교 이거 세 개 중에 7교로 만들 수 없는 모양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는 이 세 개 다 7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고력 활동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급 활동들 이사고력과 연관되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과에 들어있는 도형 개념, 그 다음 측정의 기본 개념, 측정 비교에 대한 양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학습적으로 밀착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7교를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단계가 초등 중학년 단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선행을 하셔도 돼요. 저는 도형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학습적으로 이제 7교가 어떤 쪽으로 우리가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교과 수학에서 활용되는지를 확연히 느끼고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교구 만들어 달라고 어머님들께서 얘기 많이 하시면서 우리 엄마파 선생님들께서 엄지척을 하셨고요. 네. 공부를 한다면 얼마든지 구매하시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플라토 지금 공부 중이라서 그런지
플라토 문의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단기 얘기를 지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4학년 친구인데 3학년 걸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제 질문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추천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도형은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7교를 유아 때 다뤘냐 안 다뤘냐에 따라서 7교에 대한 성취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똑같은 조각을 놔보는 그 2학년 교과서에 있는 그 활동 있죠. 네. 그걸 7교를 다뤄본 애들은 뭐 이렇게 쉬운 걸 물어봐? 이런 식이고 네. 처음 다뤄본 애들은 똑같은 조각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도형은 사실 도형에 대해서 조금 도형 감각이 가장 발달한 시기가 유아 시기잖아요. 유아 때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아이들이 교구나 어떤 이런 그 유아용 교재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앞단계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플라토도. 어차피 앞단계 하셔도 빨리 진도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감 주고. 그렇죠. 플라토는 충분히 쉽고 빠르게 이제 아이가 도형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단계는 상관없고 대신에 그거는 오히려 반대죠. 네. 잘 못하는 아이한테 너무 높은 단계를 주시는 그렇죠. 거는 좋지 절대 안 않습니다. 되죠. 오히려 떨어뜨리면 안 돼요. 4학년인데 4학년 교재는 나름의 4학년의 수준에 맞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도형 3학년 거, 2학년 것도 잘 이해 못하고 7교나 쌓기나무나 이런 거 전혀 다뤄보지 못한 친구한테 일단 4학년 걸 좀 보기보다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무조건 앞단계를 많이 사시지 말고 서점에 가서 한번 앞단계 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플라톤은 지금 서점에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네. C 단계 한번 보여주시고 이거 어때?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쉬운데? 그러면 이제 C 단계부터 해보시든지 D 단계부터 해보시든지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7세인데 P단계 주문하셨다고 했는데요. 도형 학습을 좀 안 해봤거나 교구를 좀 조작을 안 해봤던 친구라면 S단계부터 하셔도 효과 보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플라토 쓰신 분이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어요.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써서 편집이 네. 되게 건조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미적 감각이 없어서. 네. 우선은 가정에서 활용하실 때 영어로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두꺼운 종이로 인쇄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코팅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추천을 하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좀 대중적인 제품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카드도 있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교구 중에서는 폴리탄이 좀 제일 나은 것 같거든요. 그 폴리탄이 그런 쪽으로는 저는 7교로서는 일종의 완성한 교구라고 봐요. 실제 폴리탄은 저희가 만든 교구 중에는 가장 프리미엄 교구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싼 교구고 조금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을 폴리탄이 좀 성공을 거둔 이유가 네. 저희도 이제 몰랐는데 몰랐다기보다 뭐 의도한 건 맞지만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던 게 그냥 7교를 갖다가 교재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주면은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도 좀 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냥 이 폴리탄의 장점은 아이한테 7교랑 입체 7교랑 이 카드만 던져줘도 아이가 혼자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구. 특히 유아 때 교구를 7교를 처음 흥미있게 아이가 혼자 좀 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7교를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폴리탄 되게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교구니까 좋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외에도 굳이 집에 여러 개의 7교를 가지고 있다면은 또 다른 7교를 꼭 구매하시고 이럴 필요가 7교는 없어요. 여러 개 있으면 좋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네. 해서 계속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네,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우리가 많은 좋은 활동지 또 아까 소개해 주신 도치만 카페라든지 저희 쪽 그 필젠 카페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동지가 많이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팁만 좀 시간 없지만 드리면은 그게 있어요. 아까 제가 유아 단계에서는 꼭 실사이즈의 활동지를 쓰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사이즈의 활동지를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다운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집에 있는 치기와 똑같이 만들죠? 어렵죠. 어렵죠. 이걸 다 어머니들이 다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어가지고 막 미세하게 확대하고 이러시기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없으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위에 거 말고 이 밑, 이렇게 한번 네. 세워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문제를 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이 요거라고 생각을 네, 해볼게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또 답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구분선에 맞게 얘를 자르면 7교가 돼요. 그렇죠. 즉 우리가 얘를 다운받아서 얘로 7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집 모양을 만들면 크기가 똑같겠죠. 즉 7교를 집에 있는 거랑 무리하게 맞추기 그런 거랑 똑같은 그림을 찾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요런 그 퍼즐을 적당한 크기로 다운받아서 그걸 오려서 7교를 직접 만든 다음에 그 퍼즐을 하는 게 되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아이랑 직접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즉 반대로 모양을 쪼개서
7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조그마한 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만들어주신 도안은 제가 다 도치만 카페와 필젠 카페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 사용하시고요. 필젠 카페에 7교라고 검색하시면 활동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자꾸 막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만드셨어요? 한번 답 좀 확인해 봐 주세요. 정확합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차피 그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똑같은 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만드셨으니까 카드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네. 네. 사람 모양 3개 모으시면은 네. 제가 이렇게 100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른이니까 돈을 주고 받을게요. 네. 네. 일단은 혹시 이제 소장님이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시는 이런 어떤 설계하는 교구들이나 이런 방향성들은 이제 우리 엄마 선생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도치만 카페 통해서 꼭 인사 해주실 거죠? 네.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좀 네. 만들고 있어요. 네. 새로. 네. 그리고 아까도 퀴즈네르 막대 꼭 필요하냐 물어보시고 플라토 주머니가 필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플라토 주머니 안에 있는 교구들은 플라토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100% 매칭되는 것들만 넣어놨고요. 그 안에 교구들이 대부분 필수 교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정에 있는 교구랑 일단 비교하시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원래는 소장님이랑 게임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요거 교구 좀 네. 시트앤 퀴즈 교구죠? 네, 여기 이런 활동판에 땅 따먹기처럼 이런 활동을 재밌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해보고 만약 과연 승자가 누구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 게임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 색깔이 다 구분되어 있는 칠교가 있어요. 이 렉탱글 칠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판에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거든요. 격자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렇죠. 네, 격자가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지금 만들었는데 사색 칠교라고 해서 4가지 색깔 칠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지금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릴 거냐면 저희 PD님들이 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캡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각자 지금 2분 계신데 각자 캡처를 하실 거고 거기 안에 지금 이렇게 아이디가 보이는 분들을 제가 DM 발송을 할 거예요. 당첨되셨다고. DM이 뭐죠? 그거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제가 좀 이런 쪽으로 문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저희 PD님들이 캡처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지금 댓글창 남겨주신 분은 제가 따로 DM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릴 거니까 저의 연락을 받으신 분은 저에게 주소랑 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PD님들? 되셨나요? 네, 좀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캡처하시는 거예요. 자, 소장님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되셨나요? 누가 들으면 앞에 되게 사람들이 많은 줄 알겠어요. 그러게요. 자,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저희 PD님들 그 캡처한 창에 그 아이디 올라오신 분들은 제가 다 선물 드릴 거거든요. 제가 DM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이제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초등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필수적인 수학 교구들을 다루는 시간이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클래식한 교구들을 다룰 거라서 클래식 교구 방송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속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도형들이라든지 자료들은 얼마든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도치만 카페, 필젠 카페에서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인사 한번. 예, 저도 오늘 그 준비한 멘트보다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해가지고, 저는 깔끔하게 요약만 좀 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교구를 잘 활용하는 거는 3가지예요, 3가지. 하나는 이제 교과 학습과 얼마나 연계되느냐. 그다음 2번째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럼 3번째는 아이가 얼마나 직접 하고 싶어 하느냐. 동기부여 요소가 있느냐. 동기부 스스로 할 수 있고, 네.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존 교구에다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충분히 사용하면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런 활동지대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클래식 교구들이 기획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꼭 소개하면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뵈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꼭 만들어주세요. 네, 그거는 네, 신용카드보다는 저는 이 화투가 요게 좀
이렇게 하트 하는. 말고 다른 걸로 좀 불러야 네, 되겠네요. 이렇게 요 사이즈가 참 소장각이 있거든요. 네. 여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꼭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알차고 재밌었다고 댓글 지금 남겨주시네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매주 수요일 만나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일 밤 11시마다 저랑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